심전도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심전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인토벤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심전도를 발명하신 분이고, 여기 보이는 게 좀 흐리긴 한데 심전도 처음에 기록한 심전도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911년도에 처음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심전도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인토벤이 물론 기계적으로 처음 기록을 했지만 실제 사람 몸에서 심전도 기록한 건 1897년도라고 하고요. 심전계, 스트링 갈바노메터를 이용한 심전도를 우리가 보는 심전도의 그 효시를 기록한 것은 이제 아인토벤 선생이시고, 이분이 24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미 1905년도에 전화선을 통해 심전도를 송전을 하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1901년 아인토벤 선생이 심전도를 발명한 거가 1920년도에 미국 원투스 3개만 발명했었는데, 충북이도는 20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포터블 심전도가 30년, 그 전까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체만한 게 집에 달려 있었던 건데, 움직이기 시작한 게 30년도, 그 다음 11리더 심전도가 표준화되기 시작한 건 1940년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생기면서부터 컴퓨터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홀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웨어러블 심전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홀터가 나온 거는 1957년도예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1930년도에 이제 포터블 심전기가 이제 처음 나왔고요. 홀터가 1957년도에 나왔는데, 57년도에 나왔을 때는 저렇게 큰 기계였다고 합니다. 이게 자원이 38kg니까 저게 38kg를 여러분들이 짊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말 농장을 하는데 20리터를 어깨에다 메면요, 바닥에 놓고 어깨를 메고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요. 40kg 져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거 대단한 게 자전거였습니다. 시대상으로 보면은 1901년도에 리드 원투스의 세익 심전도 나왔고, 흉부이도가 1934년도에 흉부이도 나왔고, 당구기도는 왜 더 늦게 나왔어요. 1942년도에 나왔고, 1954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현재 심전도를 이렇게 하자고 스탠다디제이션을 만든 게 이제 심전도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심전도가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60년에 70년에 걸쳐서 이제 심전도를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화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용도가 심전도 시그널 프로세스하고 스토리지 하는 게 됐고, 2000년대 의무기록 통합을 시켰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모바일하고 웨어러블 심전도가 등장한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상으로 보면 제일 효시가 되는 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회사 한 군데에서 이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전형미 진단하는 방법의 기본은 사실 심전도입니다. 저렇게 1901년도에 나온 그 검사 도구가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고, 심전도 가격도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이 심전도가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심전도 찍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아무리 기계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웨어러블 심전도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 한계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헐적 부정맥의 진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2024년도에 그 미국 심장협회에서 그 심장 질환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15년에 더블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심방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하면은 코로나이티스요,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질환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잘 사는 서양 국가도 다 똑같아요. 2020년도에 피익을 쳐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절반 정도로 줄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굉장히 큰 속도로 줄었고, 반면에 이쪽에 심방세동은 계속 증가하고 아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 계시고 학생도 계시고 또 헬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방세동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작년에 대한부정맥학회에서 팩트시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프레벌런스가 2.2예요. 2.2면 뭐 별로 많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은 80세 이상의 유병률은 13%예요. 13% 얘기냐면은 7명, 8명 중에 1명, 8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7명, 8명 계시면은 그 중에 한 분은 꼭 심방세동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전 인구를 놓고 하는 거거든요.
만일 병원에 오시는 80세 이상의 고령분들을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두세 분에 한 분 정도는 다 심방세동이 있다고 볼 것 같아요. 근데 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인시던스입니다. 신환 발생인데 신환 발생이 10년 사이에 1.5배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그 증가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심방세동 환자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싶고요. 이게 ESC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유럽이 훨씬 백인들한테 심방세동도 많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서양에서 당신이 55세라면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3명에 1명꼴로 심방세동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시아는 좀 적은데 우리나라 데이터 놓고 대만 데이터를 보면은 한 17% 정도는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근데 이게 앞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과장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본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북 지역이 우리나라 탑이에요. 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북이 심방세동의 그 프레발런스 넘버원이에요. 근데 이 그 웨어러블 심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10초밖에 심전도가 찍지 못하기 때문에 이 10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심방세동. 심방세동의 병의 네이처가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멀쩡하죠, 당연히 사이언스 위드에 마지막에는 심방세동이에요. 근데 이 중간을 거치면서 자꾸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발생 한 번 생기게 되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다 마지막에는 심방세동이 고착되는 거거든요. 근데 2단계, 그럼 2단계는 환자 괜찮냐? 2단계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방세동 환자, 이쪽의 심방세동 환자와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쪽에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심방세동 환자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병원에 왔을 때 나 어저께 좀 두근거렸어요. 와요. 심장이 지금 정상이에요. 홀타다라고 정상이에요.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또 몇 달 있다가 와서 또 한 번 두근거려요. 또 안 나타나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디어 심전도에서 홀타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심전도에서 발견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코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2단계에서 어떻게든지 좀 찾아가지고 환자를 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그 장벽을 깨기 장기화 심전도 모니터링이고 여기 보시는 게 기존의 홀타예요. 홀타 24시간밖에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불편해요. 줄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특히 여름에는 환자들이 한 번 하고 나면 학을 떼어서 못하겠다고요. 근데 이걸 깬 게 지오패치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회사인데 이게 15년 전에 처음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고 뒤를 이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모비케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도 사실은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심전도라고 해도 패치 심전도라고 해도 모바일 심전도라고 해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개념상으로는 싱글 리드고 롱텀 ECG 모니터링이에요. 근데 싱글 리드에서 좀 요새 더 분화가 돼가지고 좀 리드 다이어드로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시어스의 모비케어 시스템이라는 거, 메이주의 하이카드 시스템, 슈이노의 메모 시스템, 에이트센스의 에이티패치, 웨리시스 에스펜가 국산입니다. 국산. 여기 보시는 건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홀타 시스템. 두 가지 모양이 보여요. 줄이 달려있는 것하고 줄이 없는 것도 있어요. 줄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리드의 사이를 좀 벌리기 때문에 P웨이브가 좀 커져요. 그게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리드 사이가 조금 붙어있기 때문에 편하기는 한데 P웨이브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 판독이 아주 쉽지 않은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도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리드 사이를 좀 벌리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이상이 있을 때 붙이는 이벤트 레코더라는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다 우리나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데 라이프코어, 카드 모바일, 유노의 하트, 업론 컴플릿, 스마트폰을 해서 심전도를 찍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해서 PPG를 찍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 스카이라이브에서는 PPG도 하고 심전도도 찍고 혈압도 재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실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뭐냐면 침대 매트. 우리가 누워서 일단 눕잖아요, 밤중에. 누우면은 누울 때 팔다리가 매트에서 단단 말이에요. 그럼 심전도 찍을 수 있게 돼요. 실제적으로 딱 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 안마의자. 얼마나 충분합니까, 이거? 안마의자에 앉게 되면 팔다리 다 붙잖아요. 이거 가능하죠? 자동차 핸들에 붙일 수 있어요. 이거 이미 상당히 기술적 검토를 다 거치고 있고 좀 상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곧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이것뿐이었으니까 또 있을 거예요. 상상 못하는 것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도대체 이 홀타 시스템이 진짜 잘 진단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모비케어에서 일반 홀타하고 72시간 했더니 당연히 심방세동 진단율이 2.3mm.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부정맥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12도에서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을 홀타하거나 3일, 일주일, 2주일 했을 때 진단율이 급속하게 올라가.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장기가 오래 하면 할수록 좋아요. 다만 오래 하면서
환자가 불편감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굉장히 우수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벤트 레코더입니다. 이거는 그 얼라이브 코어에 하트 모니터 가지고 심방세동에 이거는 그 얼라이브 코어라고 잡는 거죠. 이걸 갖다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2번씩 검사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년에 걸쳐서 심방세동 진단이 4배 증가됐다라고 이제 레포트가 나와있고요. 심방세동을 스크리닝하는 게 좀 굉장히 이슈입니다. 어디서든지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해서 빨리 환자를 갖다가 안전하게 면결하는 것인데 이건 프레발런스 증가되죠. 그다음에 AF 뇌졸중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의외로 많고 그다음 무증상 심방세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웨어러블 심전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